정봉주의 정치쇼 사부 보수의 품격. 자, 할 말을 한다. 나라 국정은 돌직구 정정브라더스 함께합니다. 정도원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정태근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정태근입니다. 두 분 참 팬이 많이 늘었어요. 슬금슬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슬금슬금.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자, 최경환 검찰 소환 불응. 네. 얘기 좀 해주시죠. 지난번에 국정원장들 이제 영장 발부될 때 이례적으로 이병기 전 원장은 체포부터 긴급 체포를 좀 이례적이잖아요. 예. 그때 그런 말이 돌았어요. 그분이 갑자기 심경이 이제 악화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무슨 사고 날 것 같다. 사고 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긴급 체포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분은 지금 할복 자살한다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상황에 있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좀 농담 좀 남 불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뭐합니다만 그렇게 뭐 옛날에 쭉 이런 사건이 많았지만은 그래 나 받았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내일 10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어요 검찰이. 근데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본인이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했죠. 얘기했죠. 본인이 사실은 결백하다고 얘기하면 출두를 하셔야죠. 그래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앞에 계신 정도원 선배님 같은 경우가 옛날에 이제 그 저축은행 사건에 돈을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검찰의 현역 의원 당시에 조사를 받을 때 정도원 의원님은 이제 본인이 직접 자진 출두했어요. 소환해갖고 조사 받으니까 자진 출두해서 조사 받고. 자진 출두를 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속영장이 청구돼가지고 국회에 이제 체포동의안 표결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체포동의안 표결이 들어왔는데 그게 부결됐어요. 그래서 이제 불구속 재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최경환 의원님도 사실은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기억이 좀 멀리 떨어진 거니까 정도원 의원님 케이스. 그러니까 최경환 의원도 결국은 이제 국회 지금 회기 중이라서 체포를 못 하거든요. 헌법상. 그러니까 이제 그거 때문에 아마 버티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표결을 할 경우에 결국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좀 부정적이거든요. 이게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김무성 의원 표현에 의하면 박근혜 정권이기도 했지만 최경환 정권이기도 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세를 부렸죠. 그리고 이제 진박 간별사로 나서가지고 이제 온 국민의 좀 밉상이 되기도 했는데 국회에서 뭐 버틴다고 표결에 나는 유리할 것 같지 않은데.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죠. 정도원 의원님 그때 당시에 그때 이제 솔로몬 저축은행 그 임석 씨로부터 이제 그 돈을 받았다,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수수했다라는 혐의로 검찰이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안 받았죠. 안 받았으니까는 이제 떳떳하게 갔죠. 갔는데 어떻든 그 이상득 의원하고 같이 받았다라는 형식으로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는 그게 이제 부결됐고 체포. 그래서 이제 1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았는데 1심 재판부가 그거를 유죄로 봐야 된다. 같이 받은 거로 봐야 된다. 해가지고 법정 구속됐어요. 그 추운 날이었는데. 그래가지고 또 2심에서도 또 이제 유죄가 판결 나가지고 10개월을 처음에 이제 1년 받았다가 10개월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다 10개월을 살고 나와서 상고심에서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거죠. 그럼 10개월은 생징역을 산 거예요? 생징역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이제 보상금을 아마 이제 혐의가 없는 사람을 징역을 살렸으니까 국가가 배상금이죠, 배상금. 배상을 해가지고 배상금을 꽤 많이 받으셨는데 어디다 좋은데 기부하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얼마 받으셨어요, 배상금은? 6,350만 원 받았는데 굉장히 멋있는 척하면서 기부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아까운 것 같아요. 근데 그 사건을 사실 그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이제 헌정사상 처음일 거예요. 이제 형이 바로 구속이 됐거든요. 재임 중에 저축은행 사건.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야 의원 하나씩 끼워넣기를 한 거예요. 불타기로. 그래서 이제 박지원하고 저하고 이제 의원하고 둘이서 이제
수사를 받게 됐는데 박지원 의원도 무혐의가 됐잖아요. 결국 무혐의 됐죠. 근데 이제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굉장히 국민의 지탄을 받는 부분인데 한 가지 좀 또 억울한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체포가 돼서 내가 영장 심사 내가 받으러 가겠다 내 발로. 근데 내 발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국회법상 국회에서 표결 처리를 해야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이 사람 문제 있다 해줘야지 가는 거예요. 내가 안 가겠다 그런 게 아니라 나 가겠다 그런데도 의원들이 이 사람 보내야 된다라고 동의를 해줘야지만 구속이 되는 상황. 독특하네요 그게. 그게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안 가려는 사람한테는 이게 이제 방패막이 되지만 가겠다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 돼버려요. 동정들한테 표결을 구해야지만 된다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정을 알고 그때 72대 197로 부결을 시켰죠. 그런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조사 받은 거 보고 무죄 나온 거 보면 이제 그거는 사필 규정인데 그럼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코스대로 하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죄라고 한다면 본인이. 지금은 뭐 검찰 입장에서 보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다 제출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을 좀 역사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영국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1600년대에 시작됐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왕이 의원들이 왕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회의하다가 그냥 잡아들이면 그러면 이제 국회가 진행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헌법, 뭐 영국 헌법 말할 것도 미국 다 이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시민들이 잘못 알고 있어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려면 헌법 개정해야 됩니다. 우리도 헌법 44조에 보면 기본적으로 회기 중에는 체포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 체포 못한다 이렇게 하고 회기 전에 체포했는데 국회에서 석방 요구를 하면 석방시켜야 된다. 이게 이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려면 체포 동의서가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국회로? 회기 중에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게 이제 옛날에 이제 예를 들면 뭐 박정희 정권 시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 많았잖아요. 막 주워다 폐기도 했고 그러잖아요. 국회의원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정부가 이제 문민정부 되고 민주정부가 되고 나서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자기의 비리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쓰니까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2005년도에 어떤 법안이 생겼냐면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이 들어오면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무조건 표결 처리를 한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판단을 하는 거죠. 저 사건으로는 저 사람은 들어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걸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2부에서도 이제 그 구속적부심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게 안 되긴 했습니다만 일단 수사 자체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정부가 돼도 그게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원칙적으로는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을 어떤 정부라도 좀 제대로 실천하고 대신 피의자 예를 들면 지금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가 거론되잖아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 되면 피의자가 사실은 조사를 안 받는다고 한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받을 건 다 받고 불구속 재판하고. 그렇죠. 그게 이제 저는 그 민주주의의 발전이고 인권의 보호고. 그 전보다는 이제 구속률은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제가 대북송금 특검에 갔던 변호사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분이 이제 그 민변에 속해 있었고 뭐 참여연대 간부를 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북송금 특검에 차출을 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평소에 소시는 불구속 수사인데 이게 특검에 딱 가니까 구속시키는 게 관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괴로웠대요 사실은. 근데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구속 수사를 하는 거하고 불구속 수사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랍니다. 구속 수사가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편하죠. 그래서 이걸 관행한다는 잘 거예요. 불고 일단 구속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최경환 의원의 경우는 그 자기가 수사에 응하지 않는 이유로 공정한 수사가 담보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납득하기 힘든 제 이유인데요. 왜냐하면 중앙진공이라고 중소기업공단 진흥공단 이제 보호자진을 이제 그 강제로 이제 청탁해서 이제 취업시킨 사례가 있어가지고 중진공 이사장이 지금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거든요. 근데 부탁한 사람은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부탁 받은 사람은 구속시켜서 재판받고 그때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이니까 굉장히 불공정했어요.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굉장히 그 불공정한 우리가 볼 때는 불공정한 사례였는데 그때는 뭐 아무 얘기 없다가 지금 와서 이제 공정한 수사가 담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일반 사람들이 납득하기 좀 힘들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그 체포동의서를 국회에 보내야 되나요? 그럼요. 아마 이제 그 원래는 회기가 12월 9일로 끝나게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12월 9일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법안 때문에 회기가 연장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회기가 예정대로 끝난다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제 12월 10일 날 불러들이면 되는데 회기가 아니니까. 네, 불러들이면 되는데 문제는 국회 회기가 임시국회가 연장이 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체포동의안 요구해야 되죠. 요구해야 되고. 근데 제가 볼 때는 표결을 하든 나중에 이제 회기가 끝나서 뭐 영장이 발부되든 예. 시간 문제인데 본인이 지금 굉장히 무서워서 지금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하루라도 좀 밀어볼까 하는. 저는 국회에 가서 표결이 부결나기가 어려운 게요. 예. 그 최경환 의원 때문에 공천 때 피해본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유한국당 지금 자유한국당에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뭐 그 대구에서 2016년 뭐 말도 안 되는 공천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최경환 의원이 진박 감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진박이 아닌 사람은 공천을 배제해서 이 사람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되고 막 이랬잖아요. 그리고 다시 복당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최경환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버티기가 만만치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일단 시간을 좀 벌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홍준표 대표도 자기가 출석하지 말라는 얘기 하지 않았다. 당에서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그리고 이미 또 당을 나가라고 그랬었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든 지금 이제 당에서는 지금 이제 특검의 이 특활비에 대해서 특검을 추진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문제하고 이 최경환 의원 거는 좀 별개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아예 특수활동비, 국정특수활동비와 국정조사 특검을 하자라고 했는데 요거는 최경환 구하기로 나선 건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특검 추진 현실성은 있나요? 현실성보다도 저는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검찰에 줄 돈을 이제 띄어서 쓰고 이제 있었던 거거든요. 25억에 30억 정도. 그것도 사실 그 법적으로 문제가 있죠. 그거를 이제 공적으로 썼으면 모르는데 거의 사적으로 썼거든요. 지난번에 그 서울중앙지검장하고 법무검찰국장하고 이제 검사들하고 술 먹을 때 서로 봉투를 주고받은 게 특활비거든요. 그 봉투를 무슨 공적에 쓰라고 준 게 아니라 용돈식으로 쓰라고 준 거거든요. 그랬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9344님 저 64세인데요. 과연 우리나라 보수에도 품격이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러나 정두원, 정태근 두 분이 있으니 믿어볼랍니다. 64세면은 54년생쯤 되잖아요. 55년생쯤. 그러면 두 분 같이 또 훌륭한 분들도 계신데 믿어봐야죠. 자, 국민의당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안철수 당 떠나라. 유성엽 의원하고 계속 우당탕탕해요. 유성엽 의원이 이제 대변을 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에서 이제 반안파의 대변인격을 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 국민의당은 이제 가장 정당 중에서 지지율이 낮은 당이 돼버렸거든요. 기록을 깨뜨리고 지난주에 4.4% 망한 거죠. 그러니까 망했으니까 이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이제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통합 얘기가 나온 건데 그거 말고는 사실 방법이 없죠. 근데 이제 호남 의원들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자기네들이 이제 다음 재선이 불가능해지니까 반발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일부 이탈하고 나머지 남아서 이제 통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정태근 의원님, 이 국민의당 내분을 보면은 답이 안 보여요? 답이 왜 안 보여요? 답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지방선거 전에 쪼개질 것 같은데요. 쪼개진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뭐 나가고 안 나가고 문제보다도 이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안철수 대표는 중도 보수 통합 빅텐트를 얘기를 하고 예를 들면 정동영 의원이나 무슨 청정배 의원 같은 분들은 보면 평화개혁연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안철수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 뭐 최명길 의원 이런 분들은 이분들은
심리적으로 반민주당이고 예를 들면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이분들은 심리적 민주당이에요. 기본적으로. 유성엽 의원도.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한 지붕의 두 가족인 거죠. 그래서 이제 살 길을 다르게 보고 있잖아요. 다르게 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나가야지. 내가 먼저 나갈 수 없지. 이걸 가지고 지금 이제 명분 쌓기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살라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면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바른정당이랑 통합하면 지방선거에서 2당으로 갈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 그 길로 가야죠. 그리고 오히려 다음번 총선을 내다보면서 지방선거를 내다보면서 민주당 쪽이랑 가까워지는 게 당선 가능성이 높다. 그럼 글로 가야죠. 근데 다만 저는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그 겉으로 명분이 아니라 좀 정치답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 안철수 쪽 계신 분들이 통합을 하려면 일단 이분들이 생각이 맞는지를 먼저 검토를 해야 돼요. 계속 그 주장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정책연대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가 그 총선을 치르고 난 다음에 2달 동안에 이제 연립정부를 구성 못 해가지고 메르켈이 이제 배수혜전을 쳤잖아요. 만약에 더 이상 안 되면 선거 다시 하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책 그러니까 그 연립정부 구성이 안 되는 이유가 정책에 대한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협의된 정책을 가지고 이 정부는 쭉 간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통합하려면 정말 그 정도 치열하게 우리가 앞으로 합치면 이런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라는 것들을 합의를 하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그냥 막연하게 무슨 뭐 중도 통합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중도보수 통합이 저쪽이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도저히 우리랑 합칠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반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치가 발전한다는 겁니다.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책 연대 추진 합의 어떤 정책에 공감대가 있을까요? 뭐 총선 때 대선 때 또 자기네들이 내놓은 공약들이 있으니까 그거 이제 공통 부분을 추려내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건 다 그냥 내세우는 명분이고 실제로 이제 다음 선거 때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지방선거에 관심들은 있을까요? 국회의원들이 당연하죠. 자기 선거하고 뭐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니까. 근데 지금 바른당이나 국민의당은 지방선거 후보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누가 그 당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자기 선거 때 이제 막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들 하는 거지 뭐 정책연합 뭐 이런 거는 사실 뭐 내 겉으로 내거는 거예요. 근데 안철수 의원은 정치적 그 승부수를 띄웠다? 그렇죠. 없잖아요, 그분이 여태까지 뭐 여러 시도를 하고 된 게 하나도 없고 맨날 철수만 했는데 제가 볼 때 이번에 이제 마지막인지 또 할지 모르지만은 시도를 또 했는데 이번에 안 되면 이제 짐 싸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분도. 어떻게 전망하세요? 또 철수 안 할 것 같은데요. 이번은 뭐 강하게 드라이브 걸고 있는데 또 철수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 지방선거 때 안철수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렇게 후보 나오면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내보내는 후보보다도 훨씬 괜찮지 않을까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지금 이제 지금은 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지만 어떻든 민주당 그러니까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뭔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나는 경고의 투표를 해야겠다라는 분들이 상당히 또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표가 지금 봐서는 제가 보기에 자유한국당으로 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남경필 지사는 자유한국당으로 가지 않을까요? 홍준표 대표가 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배신자는 다시 경기도지사 뽑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젠가 무슨 그 경기도당에 있는 사람들 등반 대회에서 공개적으로 오지 마라. 우리는 더 이상 우리는 배신자인 아닌 경기지사를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남경필 지사는 아마 갈 의사도 없고 갈 곳도 없죠. 승부를 봐야죠. 그럼 바른정당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 안철수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 카드면 수도권에서는 자유한국당보다는 훨씬 더 민주당을 대적하기가 좋은 모양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자유한국당하고 단일화나 이걸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달라질 텐데 그럼 지지표가. 자유한국당하고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서울시장이 제가 얘기하면 너무 좀 심한가요?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경기도지사나 서울시장 내보낼 만한 사람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후보가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 안 된다 이렇게 홍준표 대표가 하는데 그건 이제 감정의 정치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뭔가 자기한테 대적할 만한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쪼잔한 정치를 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자유한국당이 뭐가 미래가 있겠어요. 근데 자유한국당에서 서울시장 또 준비하는 사람들이 질비하게 서 있잖아요. 아니요, 없어요. 그래요? 예. 뭐 속으로야 뭐 자기가 김용태 의원 나모 의원도 있고 홍모 전 의원도 있고 뭐 가능성들이 희박하죠. 부분이 크게 없는 거니까 안 되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두 분을 해놓고 자유한국당에서 어쨌든 낼 거 아니에요. 후보를 안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표는 나뉘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물론 국민의당에서 발표한 여론조사이긴 하지만 지금 이제 반 문재인 정부에 있는 분들이 선택을 하겠죠. 어디다 몰아줘야 되는가를 고민하겠죠. 알겠습니다. 안철수, 남경필 지사 하면 일단 그 지방선거 한번 좀 해볼 만하겠다. 그러면 저는 수도권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알겠습니다. 두 분 인사하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끝났습니다. 자, 저는 내일 10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정도는 이미 나가고 계시고 땡큐 피스 코리아. 간별사로 나서가지고 이제 온 국민의 좀 밉상이 되기도 했는데 국회에서 뭐 버틴다고 표결에 나는 유리할 것 같지 않은데.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죠. 정도원 의원님은 그때 당시에 그때 이제 솔로몬 저축은행 그 임석 씨로부터 이제 그 돈을 받았다,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수수했다라는 혐의로 검찰이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안 받았죠. 안 받았으니까는 이제 떳떳하게 갔죠. 갔는데 어떻든 그 이상득 의원하고 같이 받았다라는 형식으로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는 그게 이제 부결됐고 체포 그래서 이제 1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았는데 1심 재판부가 그거를 유죄로 봐야 된다. 같이 받은 거로 봐야 된다. 해가지고 법정 구속됐어요. 그 추운 날이었는데 그래가지고 또 2심에서도 또 이제 유죄가 판결 나가지고 10개월을 다 처음에 이제 1년 받았다가 10개월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다 10개월을 살고 나와서 상고심에서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거죠. 그럼 10개월은 생징역을 산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이제 보상금을 아마 이제 혐의가 없는 사람을 징역을 살렸으니까 국가가 배상금이죠, 배상금. 배상을 해가지고 배상금을 꽤 많이 받으셨는데 어디다 좋은데 기부. 정봉주의 정치쇼 사부 보수의 품격. 자, 할 말을 한다. 나라 국정은 돌직구 정정브라더스 함께합니다. 정도원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정태근 의원님. 안녕하세요. 정태근입니다. 두 분 참 팬이 많이 늘었어요. 슬금슬금. 그렇습니다. 슬금슬금.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자, 최경환 검찰 소환 불응. 얘기 좀 해주시죠. 지난번에 국정원장들 이제 영장 발부될 때 이례적으로 이병기 전 원장은 체포부터 긴급 체포를 좀 이례적이잖아요. 그때 그런 말이 돌았어요. 그분이 갑자기 심경이 이제 악화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무슨 사고 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긴급 체포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분은 지금 할복 자살한다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상황에 있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좀 농담 좀 남 불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뭐합니다만 그렇게 뭐 옛날에 쭉 이런 사건이 많았지만은 그래 나 받았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내일 10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어요, 검찰이. 근데 그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본인이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했죠. 얘기했죠. 본인이 사실은 결백하다고 얘기하면 출두를 하셔야죠. 그래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앞에 계신 정도원 선배님 같은 경우가 옛날에 이제 그 저축은행 사건에 돈을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검찰의 현역 의원 당시에
조사를 받을 때 정도원 의원님은 이제 본인이 직접 자진출두했어요. 소환해갖고 조사 받으니까 자진출두해서 조사 받고. 자진출두를 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속영장이 청구돼가지고 국회에 이제 체포동의안 표결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체포동의안 표결이 들어왔는데 그게 부결됐어요. 그래서 이제 불구속 재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최경환 의원님도 사실은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기억이 좀 그 멀리 떨어진 거니까 정도원 의원님 케이스. 그러니까 최경환 의원도 결국은 이제 국회 지금 회기 중이라서 체포를 못 하거든요. 헌법상. 그러니까 이제 그거 때문에 아마 버티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표결을 할 경우에 결국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좀 부정적이거든요. 이게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김무성 의원 표현에 의하면 박근혜 정권이기도 했지만 최경환 정권이기도 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세를 부렸죠. 그리고 이제 진박 하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얼마 받으셨어요 배상금은? 6,350만 원 받았는데 굉장히 멋있는 척하면서 기부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아까운 것 같아요. 근데 그 사건을 사실 그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이제 헌정사상 처음일 거예요. 이제 형이 바로 구속이 됐거든요. 재임 중에 저축은행 사건.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야의원 하나씩 끼워넣기를 한 거예요. 불타기로. 그래서 이제 박지원하고 저하고 이제 의원하고 둘이서 이제 수사를 받게 됐는데 박지원 의원도 무혐의가 됐잖아요. 결국 무혐의 됐죠. 근데 이제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굉장히 국민의 지탄을 받는 부분인데 한 가지 좀 또 억울한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체포가 돼서 내가 영장 심사 내가 받으러 가겠다 내 발로. 근데 내 발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국회법상 국회에서 표결 처리를 해야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이 사람 문제 있다 해줘야지 가는 거예요. 내가 안 가겠다 그런 게 아니라 나 가겠다 그런데도 의원들이 이 사람 보내야 된다라고 동의를 해줘야지만 구속이 되는 상황. 독특하네요 그게. 그게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안 가려는 사람한테는 이게 이제 방패막이 되지만 가겠다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 돼버려요. 동료들한테 표결을 구해야지만 된다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정을 알고 그때 72대 197로 부결을 시켰죠. 그런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조사 받은 거 보고 무죄 나온 거 보면 이제 그거는 사필 규정인데 그럼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코스대로 하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죄라고 한다면 본인이. 지금은 뭐 검찰 입장에서 보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다 제출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을 좀 역사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영국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1600년대에 시작됐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왕이 의원들이 왕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회의하다가 그냥 잡아들이면 그러면 이제 국회가 진행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헌법, 뭐 영국 헌법 말할 것도 미국 다 이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시민들이 잘못 알고 있어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려면 헌법 개정해야 됩니다. 우리도 헌법 44조에 보면 기본적으로 회기 중에는 체포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 체포 못한다 이러고 회기 전에 체포했는데 국회에서 석방 요구를 하면 석방시켜야 된다. 이게 이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려면 체포 동의서가 넘어야 되는 거예요? 국회로? 회기 중에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이게 이제 옛날에